주말 내내 시체처럼 누워 쉬어도 온몸이 부서질 듯 피곤하신가요? 내과 의사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데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속 장기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얇아지고 베개에 빠진 양이 늘었다면 큰일 난 겁니다. 비싼 영양제 백날 먹어도 소용없던 진짜 이유,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이 근본적인 주범을 오늘 영상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머리가 빠지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몸속 세포에 숨통을 쥐고 있는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철분은 단순히 빈혈 환자들만 먹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전신의 활력을 좌우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여성 탈모 환자의 무려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철분 결핍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근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의 힘이 떨어지면서 머리카락이 힘없이 듬성듬성 빠지게 되는 것이죠. 철분이 부족해지면 모발 건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이나 한여름에도 손발이 시린 수족냉증도 대표적인 증상이죠.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식사가 부실하거나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교집합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혀나 손끝이 유난히 창백하고 늘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체내 철분 저장고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빈혈 진단을 받지 않은 정상 수치의 사람들은 철분제를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흔히 철분은 독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심해서 함부로 먹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수치가 심각하게 낮은 빈혈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십에서 100mg 이상의 초고용량 철분제를 처방받아 복용합니다. 이런 고용량을 정상 수치인 분들이 무턱대고 드시는 것은 과한 게 맞습니다. 체내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영양제로 접하는 제품들은 보통 12에서 20mg 내외의 안전한 함량입니다. 이 정도의 용량은 꼭 빈혈 수치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겪던 만성 피로나 모발 약화 증상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철분 영양제를 고르려고 검색해보면 종류가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셨을 텐데요. 아주 쉽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동물성에서 유래한 햄철과 비동물성 및 유기물 코팅 상태를 뜻하는 비햄철의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가격과 부작용, 그리고 흡수 경로에 있습니다. 먼저 비햄철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고용량 제품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흡수율이 다소 낮아서 흡수되지 못한 철분이 장에 남기 쉽습니다. 이렇게 장내에 남아있는 철분들은 점막을 자극하고 장운동을 방해하여 심한 변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철분제를 먹고 속이 뒤집어지거나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비햄철을 드신 경우입니다. 평소 소화력이 좋고 철분제를 먹어도 변비가 전혀 생기지 않는 체질이라면 굳이 비싼 제품을 찾을 필요 없이 저렴한 BM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수치를 빠르게 끌어올려야 하는 고용량 공급에도 BM철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에 햄철은 흡수 경로 자체가 달라서 체내 흡수가 아주 매끄럽게 잘 됩니다. 장에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기 때문에 위장 장애나 변비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되어 있죠. 유일한 단점이라면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평소 장이 예민하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비햄철 대신 반드시 햄철 형태를 선택하셔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인지질로 싸서 흡수율을 극대화한 리포소말 형태도 아주 좋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분제는 어떤 분들이 먹었을 때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수치가 낮아 빈혈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최우선으로 복용하셔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꼭 질병으로서의 빈혈이 아니더라도 철분 보충이 절실한 케이스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급격한 신체 성장을 겪고 있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인데 특히 고기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몸이 자라고 근육이 늘어날 때는 혈액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죠. 두 번째로 철분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기는 바로 새로운 생명을 품은 임산부들입니다. 태아는 엄마의 몸속 철분을 우선적으로 흡수하여 자신의 혈액을 만들기 때문에 임신 중기인 16주부터는 철분제를 필수로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출산하고 나면
육아에 치여 영양제를 챙겨 드시지 않더라고요.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혈액 손실은 여성의 몸에 급격한 영양 고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출산 후 최소 3개월 동안은 철분제를 꾸준히 유지해 주시는 것이 산후풍을 예방하고 몸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출산 후에 여성분들의 신체 상태를 보면 모발이 푸석해지고 손발이 거칠어지며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몸이 힘들어지니 단백질이나 오메가3만 찾게 되는데 이때 철분이 빠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인 탈모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철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취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확산성 탈모의 상당 부분이 체내 철분 부족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탈모 환자들에게 철분을 꾸준히 보충시켰을 때 반수가 넘는 입는 인원에서 모발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모근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하고 자라나려면 산소를 나르는 철분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만약 무리한 체중 감량이나 굶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했다면 철분 부족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철분과 함께 모발의 구성 성분인 약용 효모를 함께 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시중에는 약용 효모를 주성분으로 한 유명한 탈모 보조 치료제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제품들은 마케팅 비용 때문에 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굳이 비싼 특정 브랜드만 고집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약국에서 성분표를 비교해보고 동일한 스펙의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셔도 효능은 똑같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원하신다면 약사님과 상의하여 대체 약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이 필요한 또 다른 의외의 케이스는 바로 늘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받는 분들입니다. 고함량 비타민 B군을 아무리 먹어도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증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뇌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성인 ADHD와 유사한 집중력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외 의학 가이드라인에서도 성인의 집중력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 철분과 비타민 D의 수치 정상화를 꼽습니다. 정리하자면 빈혈 환자는 물론이고 성장기, 소아, 임산부, 산후수유부, 그리고 원인 불명의 탈모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 모두가 철분의 잠재적 수요자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채워주는 시도가 필요하죠. 하지만 철분제를 먹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모른 채 무턱대고 삼키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속을 편안하게 지키면서 효과는 배로 올리는 복용 법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철분제를 복용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궁합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몇 배로 올라간다는 공식이죠. 실제로 과거 약대 수업이나 옛날 의학 자료에서는 이를 정설로 가르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타민 C가 철분의 화학적 형태를 흡수가 더 잘 되는 상태로 전환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영양제 제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공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프리미엄 철분제들은 성분 자체가 특수 코팅되어 나오거나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온화되지 않은 특수 형태로 흡수되기 때문에 비타민 C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즉 처방용 구형 무기염 철분제를 드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비타민 C를 따로 챙겨서 같이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최신 영국 소화기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철분제와 비타민 C의 병용 권장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철분 자체도 위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데 산성이 강한 비타민 C까지 동시에 다량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 위가 약한 분들은 극심한 속쓰림이나 구토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며 영양제 복용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두 영양제를 같이 먹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셔도 좋습니다. 미네랄 간의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다른 미네랄이 철분의 흡수를 강력하게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 역시 과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에서 유의미하게 철분 흡수를 억제하려면 칼슘의 양이 최소 800mg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종합 영양제로 먹는 칼슘은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이죠. 특정 질환 때문에 고용량 탄산칼슘을 처방받아 드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먹는 영양제 수준의 칼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두세 시간 간격을 띄워서 복용하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줄이면서 내 몸에 흡수되는 양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최근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주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섭취 꿀팁을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철분제를 한 알 먹으면 혈액 속 철분 농도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똑똑똑한 센서들은 체내에 철분이 충분하다고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즉시 추가적인 흡수를 막는 방어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철분을 다량 흡수했으니 내일까지는 더 이상 철분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 방어 기전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오늘 철분제를 먹으면 내일 먹는 철분제의 체내 흡수율은 바닥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흡수율이 떨어지고 장내에 고스란히 남은 철분 찌꺼기들은 결국 점막을 자극하고 장 운동을 마비시켜 심한 변비를 유발합니다. 매일 성실하게 챙겨 먹을수록 오히려 몸속 흡수율은 떨어지고 변비만 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격일 복용 법칙입니다. 하루는 이틀치 용량을 몰아서 먹고 다음 날은 장이 쉴 수 있도록 완전히 건너뛰는 방식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주기를 두고 섭취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복용 스케줄을 바꾸면 몸의 방어 신호가 해제된 상태에서 철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흡수율이 최대로 올라갑니다. 장내에 잔류하는 철분이 사라지니 속쓰림과 변비 증상도 기적처럼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영양제는 무조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만 깨도 부작용 없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이틀에 한 번 복용하는 스마트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세포를 깨워보세요. 그렇다면 격일 복용법을 실천할 때 우리가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도하게 쌓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평소에 유전적으로 철분이 잘 배출되지 않거나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철분이 장기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장기 세포를 손상시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철분 영양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셔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청 페리틴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페리틴은 우리 몸속에 철분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철분 저장고 계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기준치보다 확연히 낮게 나왔다면 그때는 안심하고 철분 보충을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검사 결과 저장철 수치가 이미 충분하거나 오히려 높게 나왔다면 피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철분제를 추가로 드시는 것보다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 같은 다른 영양소를 채우는 게 현명하죠. 또한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음료 중에서도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강력한 회방꾼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장인들이 매일 입에 달고 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향긋한 녹차 홍차 종류입니다. 커피와 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탄닌과 카페인 성분은 철분과 결합하여 체외로 쉽게 배출되도록 만듭니다. 철분제를 열심히 먹어도 커피를 바로 마셔버리면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씻겨 내려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철분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후로 최소 2시간 동안은 커피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대신 맑은 맹물이나 철분 흡수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과일 주스와 함께 드시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을 통한 철분 섭취는 얼마나 효과가 있냐는 점인데요. 물론 평소 식단에서 붉은 살코기나 신선한 달걀 노른자, 시금치 같은 철분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은 아주 훌륭합니다. 육류에 포함된 동물성 철분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자체 흡수율이 약 20%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반면에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은 흡수율이 5% 미만으로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미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거나 모발이 듬성듬성 빠지는 결핍 상태라면 음식만으로 채우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럴 때는 정제된 형태의 안전한 철분 영양제를 규칙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시중의 다양한 제품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제형을 고르는 것도 복용 지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알약의 크기가 너무 커서 삼키기 힘들거나 냄새에 예민한 분들은 액상 형태로 된 철분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액상 제형은 특유의 비린 맛을 가리기 위해 천연 과일 향을 첨가한 경우가 많아 목 넘김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게다가 소화 과정이 알약보다 다소 빨라 위장이 극도로 예민한 분들이 섭취했을 때 속이 한결 편안하다는 장점도 있죠. 반면에 외출이 작고 보관의 편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개별 포장된 캡슐 형태가 가장 무난합니다. 철분은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산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병에 한꺼번에 든 것보다 낮게 포장이 위생적입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제품이든 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건강을 해치지 말고 나에게 맞는 똑똑한 기준을 세워 활력 있는 하루를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분을 보충할 때 함께 챙기면 시너지가 나는 영양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철분이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만들고 산소를 운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철분 혼자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때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9으로 불리는 엽산과 비타민 B12 성분입니다. 엽산과 비타민 B12는 세포 분열과 적혈구, 성숙의 필수적인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내 몸에 철분이 아무리 풍부해도 이 두 가지 비타민이 부족하면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철분 결핍과 유사한 만성 피로나 모발 약화 증상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죠. 따라서 평소에 철분제를 고르실 때는 엽산과 비타민 B군이 적절히 배합된 복합 제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한 방법입니다. 또한 모발 건강과 탈모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연과 구리의 균형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아연은 모낭 세포의 증식을 돕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모근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거든요. 주의할 점은 고함량의 철분과 아연을 동시에 섭취하면 서로 흡수되려고 경쟁을 벌인다는 사실입니다. 두 성분이 체내 흡수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오히려 서로의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발 건강을 위해 두 성분을 모두 챙기고 싶다면 복용 시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제는 아침 공복이나 격일 주기에 맞춰 드시고 아연은 저녁 식후에 따로 챙기시는 식의 관리가 현명합니다. 체질에 맞는 복용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도 철분제 부작용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철분은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는 공복 상태에서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불량을 자주 겪는 분들이 공복에 철분제를 삼키면 속이 쓰릴 수 있죠. 다리를 틀 듯 아랫배가 아프거나 메스꺼운 위장 장애를 겪으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흡수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식사 직후나 식간에 복용하는 쪽으로 타협하셔야 합니다. 영양제는 하루 이틀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참고 공복에 먹는 것보다 편안하게 식후에 매일 챙기는 편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내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복용 시점과 방법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철분 수치를 방어하기 위한 작은 습관 하나를 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친 직후에 입가심으로 무심코 마시는 숭늉이나 보리차도 철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곡류의 겉껍질에 포함된 피산 성분은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가 몸에 온전히 흡수되려면 식후 1시간 정도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혈액을 맑게 하고 모근을 깨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영양제 한 알에만 의존하기보다 내 몸을 둘러싼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치고 푸석한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올바른 철분 지식들을 바탕으로 더욱 활력 넘치고 건강한 내일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하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한 잔의 온도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철분제를 복용할 때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장 근육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어 소화액의 분비가 다소 줄어들 수 있거든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철분의 체내 용해도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흡수율도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철분 영양제는 가급적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상태의 물과 함께 부드럽게 삼키는 편이 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철분을 복용하는 기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를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제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장내 연동 운동 저하와 변비 성향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를 주거든요. 신선한 샐러드나 나물 반찬에 포함된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수분을 머금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제 흡수율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 잡힌 채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철분 보충제를 얼마나 오래 먹어야 내 몸의 변화를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혈액 속의 적혈구가 생성되고 수명을 다해 교체되는 주기는 약 120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피가 새로운 세포로 완전히 리셋되는 데는 최소 석 달에서 넉 달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철분제를 드시기 시작했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하게 복용을 유지하는 끈기가 요구됩니다. 간혹 몇 알 먹어보고 피로가 당장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에 복용을 중단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세포의 저장고가 채워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긴 호흡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격일 복용법을 성실히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감이 전혀 가시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만성 피로는 철분 부족 외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부신 고갈 등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죠. 이럴 때는 영양제 섭취를 고집하기보다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은 내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더불어 평소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거나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지도 함께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매일 채워 넣더라도 기본적인 휴식이 받쳐주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체내 철분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 세포 내에서 쉽게 소모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거든요. 마음의 안정과 충분한 숙면이 병행되어야 우리가 먹은 영양제도 온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 관리의 핵심은 어느 한 가지 영양소에만 의존하는 맹목적인 태도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철분은 내 몸의 활력을 깨우는 훌륭한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생활 전반의 밸런스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죠. 지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가벼운 산책과 규칙적인 식단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내 몸을 아끼고 보살피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 단단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최신 철분 정보와 부작용 없는 격일 복용 법칙이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하루에 큰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남들을 따라 영양제를 삼키기보다 내 몸에 맞는 지혜로운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세포 구석구석 산소가 맑게 돌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튼튼해지는 건강한 변화를 여러분도 머지않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져올 놀라운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스스로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은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영양제 수치에만 목을 매기보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격일 복용법을 시작한 뒤로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개운함이나 모발이 빠지는 개수의 변화를 가볍게 체크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쌓일수록 나에게 꼭 맞는 영양제 복용 주기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수 있거든요.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유행하는 가이드라인에 휩쓸려 이것저것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추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기관인 간과 신장은 너무 많은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쉽게 지치고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 몸에 꼭 필요한 핵심 미네랄과 비타민 몇 가지만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비워낼 것은 비워내고 채울 것만 정밀하게 채워줄 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체내 철분 수치가 안정되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맑은 정신과 탄탄한 활력이 일상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근 세포 하나하나까지 산소가 충분히 배달되면서
모발의 힘도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죠. 다만 영양제 섭취는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생활 습관 관리를 돕는 보조적인 수단임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고루 받쳐주어야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볍게 리마인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분은 빈혈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와 여성 탈모, 그리고 집중력 저하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좋다면 가성비 높은 BM철을 선택하시고 평소 변비나 위장 장애로 고생하셨다면 흡수율이 높은 햄철이나 리포소말 제형이 유리합니다. 복용할 때는 최신 지식에 맞춰 매일 먹기보다 격일로 드시는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또한 무조건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식후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용 전후 2시간 동안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나 녹차 등의 음료를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게도 불구하고 몸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객관적인 검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성취와 행복은 결국 건강한 신체라는 단단한 주춧돌 위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나를 위해 투자하는 영양제 한 알물 한 잔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내 몸을 더 깊이 사랑해주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전해드린 최신 의학 기반의 정보들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돌파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잘못된 상식은 과감히 바로잡고 내 체질에 맞는 똑똑한 기준을 세워 활기찬 하루하루를 완성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주변에 늘 피곤함을 호소하거나 모발 건강으로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올바른 지식을 함께 나누는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활력과 신체 밸런스를 지켜줄 수 있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세포 속까지 산소가 맑게 차오르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단단해지는 건강한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